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실적 발표, 캐터필러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빅테크 시장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지금 시장을 이제 누르고 있는 AI에 대한 그 회의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환율하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된 중동 리스크가 계속 있는데도 원유는 크게 상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미국 증시 이제 보시면은 강하게 좀 하락이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 그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실업률이 4.1%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증시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포함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좀 안 좋은 모습이 오늘 좀 나왔던 경향이 있는 거죠. 거기다 버핏이 애플의 지분을 절반을 매도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시그널이 아니냐, 뭐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일단 인텔이 실적이 그때 안 좋아서 시간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26%까지 빠졌다. 이게 거의 5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은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발 좀 악재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블랙엘 결함이 좀 나와가지고 시장 출시가 3개월 정도 늦춰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AI 투자를 이제 진행하고 있던 빅테크 업체들이 좀 애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점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AMD가 조금 영향이 좋게 오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조금 호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오늘 좀 강하게 밀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아주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있었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고용 보고서 포함, 그다음에 이제 경제 보고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빅컷, 그러니까 기존에는 빅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5%를 인상하는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0.5%를 인하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여는 총재 쪽에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거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보시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도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할 정도로 좀 강한 하락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게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는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에 내려와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리스크는 빠르면 오늘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이후에 증시가 과연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760포인트 부근이 아마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구간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고용 보고서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바로 강하게 하락을 맞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존에 말씀드릴 때 현금 비중 50%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코스닥의 현재 구간이 오늘 반등이 나온 구간이죠. 이 구간이 월봉상으로는 지지라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잡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한번 강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은 50%를 유지를 하시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기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 시에 매도한 다음에 그 차익분만큼 기존에 있던 종목들에서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이 보인다 하면은 그런 종목들의 일부 쳐내는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달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해도 일단은 아래쪽 나와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만약에 깨고 마감을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이 구간을 깨면서 다른 종목들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깨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면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본다고 치면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도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지금 이 구간을 조금 잘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포인트 구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한 전후반 이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의 반등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매매 동향 좀 보시면은,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추세 하단에 다 내려와 있고, 코스피는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반도체주 위주의 시장이 이제 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코스닥이 약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추가 하락, 오늘도 가뜩이나 좀 더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매수 흐름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은 현재 50% 비중 가지고 계신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전부 다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세게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조금 챙겨가시면서 그 다음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힘든 장 고생 많으셨는데 푹 쉬시고 내일은 좀 좋은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